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돈 요정 민기 언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도 크리에이터이자 또 책을 쓴 작가이시자 정말 싱글 때만 무려 21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종잣돈 2억 원을 모으고 또 결혼 후에는 지금 총 자산이 한 17억 원 정도 된대요. 너무나 놀라운 숫자인데 그런 노하우들을 다 쏙쏙 털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어서 잘 해주실 거죠? 네. 처음에 이제 얼마로부터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첫 월급. 첫 월급은 120만 원 정도였어요. 아, 120만 원? 네, 근데 120만 원으로 1년 동안 100%를 모아도 2억 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월급이 너무 적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돈을 많이 모으기는 환경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게 몸으로 뛰는 거. 20대 때는 아무래도 체력이 좋으니까 주말에 알바도 같이 또 병행도 했고요. 편의점 알바도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아이들 과외 같은 것도 좀 했고요. 27살 전까지는 쓰리잡을 항상 유지를 했어요. 와. 월급이 적지만 그래도 다른 수입도 같이 만들어서 돈을 모았어요. 월급 120만 원이면 세금 다 떼고 나면 그때 통장에 찍힌 돈이 한 얼마 정도예요? 108만 원 정도 찍혔던 것 같아요. 이거까지 기억하고 있어. 이거 찐이다, 찐. 아, 일은 뭐를 하셨어요? 그때 대학교를 다니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사무보조 이런 거를 직장으로 삼아서 했어요. 아, 그러면 21살 때부터 완전한 직장인이 아니고 네, 대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사무보조로 일하고 주말에 네.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보통의 21살 대학생이면 사실 공부하고 부모님 용돈 받아서 충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쓰기 바쁜데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가정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한 한 20살 정도에 안 좋아졌는데 그 아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계기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좀 어떻게 소비나 이런 걸 활동을 했었어요? 망난이었죠, 완전히. 제가 경제관념 이런 게 정말 자리 잡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용돈을 주면 용돈 기입장도 쓰고 용돈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용돈이 카드였어요. 아, 정말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런 습관이 안 잡히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돈을 엄청 펑펑 썼어요. 직장도 없으면서 쓴 카드 값이 매달 500만 원씩 찍혔어요. 부잣집 딸이셨나봐요. 완전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머머. 꽤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쓰다가 갑자기 집이 기울면서 21살 때, 아, 이제 내가 비빌 곳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네요. 그때 가장 처음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사무보조를 구했죠. 그걸 하다 보니까 일이 또 재밌어요. 내가 예전에는 10,000원을 이렇게 쉽게 썼는데 10,000원 벌기가 엄청 어려운 거구나. 너무 많이 그때 느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절약하고 돈 모으고 이런 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냥 막 쓰고 놀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시기를 벗어나니까 통장에 막 500만 원 이렇게 잔고가 있는 걸 보니까 헉, 내가 해냈네? 너무 기쁜 거예요. 소비 막. 돈의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이걸 말하는데 절약을 누구나 계속 지속할 수는 없어요. 투자에도 파도가 있듯이 절약 생활에도 파도가 있거든요. 파도가 한번 이렇게 일렁였을 때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약이 재밌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재테크라고 하면 가계부 쓰고 절약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민키 언니님은 일단은 내 소득의 파이를 늘려야 되겠다고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친구도 거의 못 만날 것 같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쉬고도 싶은데 그런 걸 어떻게 좀 관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기 어렸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체력이 20대 초반이니까 짱짱거리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수업이 그렇게 막 이렇게 빡세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웬만한 수업은 다 오전이나 점심 2시까지 몰아넣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애들 만나서 약간 수다 떨고 또 이제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 오고 몇 시에 퇴근해? 새벽 1시에 퇴근했어요. 진짜? 아니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지?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참 본능에 충실해서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게 사람인데 확실히 이런 절실함이 딱 왔을 때 절약을 잘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돈을 모으면 또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저축을 하는 것도 있고 생활비도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뭐 개념 이런 게 자리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절약은 안 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돈을 힘들게 벌어보니까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정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셨어요 그때는? 네, 아 그래 그것도 또 축복이다. 사실 맞아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혼자 이게 생활비 충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부모님과 같이 살면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인 것 같긴 해. 그때 한 달 월급이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만 원 정도 200. 됐어요. 그 중에 얼마를 저축했어요? 그 중에 180만 원 정도를 아. 저축했어요. 그럼 20만 원으로 그 대학 생활에 관련한 용돈을 쓴 거예요? 네, 부모님께 따로 용돈을 받진 않았고요. 네,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머, 어머 기특.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모을 수 있는 돈이 적어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무리 아껴서 90% 저축해도 180만 원밖에 저축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번 사람이 안 아끼고 50% 저축해도 500만 원 정도 저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탓하기보다는 총소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축률을 달성하자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한 달에 200 중에 180만 원을 저축했으면 아무리 계산해도 27살 때까지 왜 2억이 되진 않은데? 대학교 졸업하고 일단 정식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120에서 200 그게 몇 정도로. 살 정도예요? 25살, 아, 4살, 4-5살 때. 네. 그때도 월급이 200이 됐지만 여전히 쓰리잡을 하면서 아 그래요? 또 몸으로 또 뛰었어요. 어떤 알바 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주말에 커피숍. 커피숍 알바를 했고요. 그 터미널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알바 수입이 많았어요. 또 학습지 채점해주는 알바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어떻게 구해요? 알바몬에서 구했어요. 아, 다 사슴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뜻이 있는 곳에 다 길이 있다니까? 그것만으로는 사실 2억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불려갔는지.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까지는 예적금만 했어요. 투자를 잘 못해서 수익이 생기면 거의 80% 90%는 선저축은 당연히 먼저 하고 나머지 돈으로 통장 쪼개기 하잖아요. 체크카드 연계해서 썼어요. 그리고 고금리 적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야 6년, 7년 동안 2억 정도가 되던가요? 계속 소득이 변했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제가 기억을 딱 하진 못하는데요. 저축을 보통 80% 이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대략 잡아 생각해보면 6년이라고 해도 1년에 3천만 원 이상은 넣어야 되니까 한 달에 250에서 300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거의 10% 빼고는 다 저축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그 금액이 나오긴 하겠다. 네, 그죠, 그죠. 정말 아끼고 아껴서 거의 그때도 한 생활비 얼마로 쓴 거예요? 그때도 3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딱 10%씩 거의 쓰셨네요. 네, 그죠? 예적금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회초년생이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의 그 시작이 사실 예적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금리가 낮긴 하지만 어떻게 좀 고금리 적금을 찾아서 또 어떤 식으로 좀 굴렸는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예적금 고금리 순으로 해가지고 찾았어요. 그걸 풍차 돌리기를 했어요. 지금 수중에서 할 수 있는 그 적금 금액을 먼저 고금리 적금에 넣고 이게 만기가 가까이 되고 제 소득이 올라가면 또 제가 저축할 수 있는 그 적금액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고금리 적금이 나오면 또 들고 계속 그렇게 풍차 돌리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개씩이 아니라 뭐 3달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5달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의 100%를 거의 예적금으로 다 돌린 거예요? 네, 예적금밖에 못했으니까 선납이연이 되는 적금들이 있어요. 선납이연은 미리 적금을 납입하는 거예요. 선납이 되면 이연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미리 넣은 만큼 적금 만기일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네, 예금처럼 다 돈을 맡기면서 적금의 그 금리 효과를 누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맞아요. 새마을금고랑 농협, 신협, 그다음에 수협 이렇게는 되는 상품도 있고 안 되는 상품도 있어요. 1년짜리 가입을 하면 12회를 꼭 납입을 해야지 만기가 되는데 안 그러면 중도 해지가 돼버려서 중도 해지 이율은 낮잖아요. 그래서 그 12회를 꼭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적금 금액 반은 그 30만 원이면 6개월 치면 180만 원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7개월 때 한 번 넣어주고 만기 전날에 150만 원을 한 번 또 넣어줘요.
그럼 이제 만기일이 0으로 맞춰져가지고 만기 일자가 딱 나오거든요. 정해진 이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만기 전에 한 번 딱 넣잖아요. 하루만 넣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도 그 180만 원을 예금화처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금액이 커지잖아요. 몇 천만 원씩.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지. 적금 가입을 계속 불렸고요. 왜냐면 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꼭 지키려고 30만 원 이상으로는 안 넣었어요. 3년 적금이 딱 4,800, 4,900 그 정도가 되거든요. 이자 합쳐지면 이제 5천만 원이 좀 넘을 때도 있고, 그리고 1년짜리 적금보다는 3년짜리 적금으로 적극 가입을 했어요. 네, 이자율도 좋고 적금 기간 내에 들어가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더 붙을 수 있죠. 그죠. 이자율이 적어도 네, 워낙 이자율이 원금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1년짜리 적금을 뭐 5%짜리를 가입하고 만기 됐을 때 예금에 넣고 다시 1년짜리 5%짜리 가입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자랑 원금을 계산했을 때보다 3년짜리를 퉁으로 가입하는 게 이자액이 더 커요. 종잣돈 1억 원이 됐을 때 그 적금의 이자액이 1,0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금리는 10%가 아니었거든요. 5%, 뭐 4점 몇 프로 이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까지 굴릴 수 있었던 거죠. 적금 위주로 종잣돈을 모았을 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너무 안정적인 성향이라서 투자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실행하지 못했어요. 나는 못해, 손실이 무서워, 그냥 이런 생각이 막연하고 투자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게 항상 후회가 돼요. 근데 물론 적금을 나름 머리 써서 잘 활용을 한 케이스긴 하지만 아마 투자로 갔으면 10%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종잣돈이 있으면 그 종잣돈의 반 정도는 달성했을 때부터는 투자 공부를 실행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게 1억 원 정도는 사실 있어야 유의미한 것 같아요. 2, 3천만 원 모았는데 바로 투자를 뛰어들기에는 내공이 쌓이지 않는 느낌? 종잣돈 5천, 1억 원 정도는 이렇게 차곡차곡 안정적인 상품으로 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거 궁금하다. 대학생 때는 20만 원으로, 직장생활 하면서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생활하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꾸미고 싶기도 하고 뭐 외식하고 싶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관리했는지? 처음에 모았을 때는 좀 커피 사 먹는 돈도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걸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적금 만기가 되고 이러면 나를 위해서 거기 보상의 시간을 항상 1년에 한 번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땐 제가 또 명품을 좋아하는 시기여가지고 딴순이 가방이나 이런 건 비쌀 수 있으니까 지갑이라도 아니면 뭐 옷이라도 그런 거 하나 정도는 고생했으니까 그 종잣돈 2억을 달성했을 때는 저를 위해서 또 저 차를 샀어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저한테는 많이 아꼈는데도 친구한테 뭘 사준다던가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돈을 쓰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커피숍 같은 경우는 브랜드에서 그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앱 같은 경우에서도 커피를 4잔만 마셔도 한 잔을 무료 음료 쿠폰을 증정해주고 있어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아시죠? 앱에다 등록을 한 다음에 그 기프트 카드로 기프티콘을 살 수 있어요. 그 별이라는 게 하나가 적립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프티콘 가지고 음료를 결제했을 때 추가로 1,000원 이상 결제하면 별이 또 하나 적립이 돼요. 네. 텀블러를 이용하면 별이 또 하나 적립이 돼요. 그럼 별 3개 적립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4잔 마시면 별이 12개죠. 그러면 무료 음료 쿠폰을 하나 증정받으실 수 있어요. 앱테크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게 된 뭐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했어요. 딴순이지만 되게 플렉스한, 되게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네. 네, 그래서 제 대학교 친구들 보면 저희 집이 어려웠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주변에 챙길 상황이 되면 또 이런 앱테크를 많이 활용을 하셨던 거예요? 네. 대표적인 건 어떤 거 조금 실제로 좀 할 수 있는 것들? 앱테크 통해서 이벤트 같은 것도 응모를 많이 했는데요. 옷 같은 것도 예쁜 거 많이 사고 싶잖아요, 젊을 때. 오늘 이 옷도 이거 얼마짜리 같으세요? 이 옷도 멜리즈라는 앱에서 5만 원 쇼핑 지원금을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여기다가 인스타 팔로우랑 친구 추가하면은 거의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옷이 58,000원인가? 요거를 0원으로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친구들 선물도 많이 주고 실제적으로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많지 않았고
종잣돈을 모아가는 단계에서는 앱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벌기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출을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벤트 응모 한 번 이렇게 일회성이 많거든요. 누구나 좀 당첨이 잘 돼요? 당첨이 아니고 저는 100%만 합니다. 어머, 그거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 몇 개 언급해 주시면은 도움 될 것 같아. H 패션몰이라고 있거든요. 쿠폰도 많이 주고 해외 브랜드 있잖아요. 캘빈 클라인, 뭐 타미 힐리거, 아메리칸 이글, 뭐 도나카란 이런 해외 준 명품들의 브랜드를 출석 체크하고 뭐 쿠폰 같은 거나 주말에 10,000원 주고 뭐 이런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만 해도 옷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카 타미 슬리퍼, 뭐 타미 원피스, 모자 다 제 돈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선물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2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한 게 소득의 규모를 일단 넓히려고 했던 거. 네. 대학생 시절에도 3잡을 하셨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도 3잡을 유지하셨던 그 비결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예적금 상품으로, 특히나 그 중에서 적금 상품으로 계속 불려갔던 거.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한 달 소득의 90%는 무조건 저축을 한 것 같아요. 대학 시절에는 20만 원으로만 생활을 했고 180만 원을 거의 평균적으로 저축을 하셨고, 직장생활 후에는 30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다 네. 저축으로 올인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로 가야 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얘기나 저는 정말 그 1억 원을 모을 때까지는 정말 짜게 모았거든요. 정말 저한테 안 쓰고. 근데 그때 그렇게 눈물겹고 짜고 그렇게 모았기 때문에 제 한 푼 두 푼이 소중해서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또 투자도 허투루 하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시고 있는 분이 만약 지금 힘들고 현타가 오고 그런 자존감도 많이 하락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본인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2편은 그 민키 언니님이 이제 27살에 이제 결혼을 하셨잖아요. 지금 한 4년 정도가 지났다 하셨죠? 자산이 지금 한 얼마라고 하셨죠? 순 자산으로 하면은 17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세 주고 있는 게 있어서 그 아파트까지 다 포함하면 20억 대는. 와, 그러면은 이제 2편에서 이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들을 했는지, 실제로 소득을 어떻게 또 많이 늘렸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민키 언니님과 함께한 1편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2편이 더 재밌으니까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안녕.